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젝터나 TV 이런 것들은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 이런 게 눈으로 느껴지니까 후회가 계속된단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고민도 없이. 더가 아니라 더 시네빈 프리스타일.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터블 빔 프로젝터에 진짜 대중화를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없어서 못 살 정도의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는데요. 삼성 더 프리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포터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또 삼성이 아니라 LG에서 새로운 포터블 프로젝터가 나왔어요. 시네빔 큐브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2024년 CES에서 공개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출시되자마자 빠르게 구해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더 프리스타일을 계속 쭉 써왔다 보니까 둘이 비교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번에 시네빔이 더 프리스타일보다 살짝 비싸게 나왔거든요. 프리스타일을 사용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을까? 그만큼 비싼 값을 할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비교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고민도 없이 시네빔 큐브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광고도 아니고요. 현재 시세 가격으로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0만 원 더 주고도 이거 삽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낱낱이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귀엽고 예쁜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네빔부터 좀 보여드리면 빔 프로젝터 중에선 역대급 디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던하면서도 레트로틱한 디자인이 다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옛날 영사기 같은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그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잡이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좀 뻑뻑해. 이런 식으로 손잡이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빛을 쏘고 싶으면 이렇게, 보통은 살짝 위쪽으로 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게 해서 거치를 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에 찍 이렇게 돼 있는 게 알파벳 Q 모양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큐브, 그리고 직육면체로 생겼다고 해서 큐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원통형 모양의 약간 망원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메탈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로 딱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터들은 발열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방열 구조도 되게 중요한데, 더 프리스타일은 뒤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타공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과 위쪽에도 타공들이 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60도 방향으로 다 방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해놨고, 시네빔 큐브는 앞에도 뒤에도 그다음에 위에도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해놨어요. 천장에다가 투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포터블 프로젝터는 직접 사용해봤을 때 머리통 옆에다가 놓고 쓸 게 아니면은 이렇게 눕혀놓고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눕혀서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열 구조 자체는 둘 다 잘 되어 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각도 조절을 할 때 프리스타일이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냥 각도 조절이 되고, 특히 그냥 침대에 누워서 볼 때도 이렇게만 각도 조절을 조금씩 돌려주면 되잖아요. 시네빔 큐브는 들어서 고리를 힘을 줘서 들고 각도 조절하고 내려놓고 확인하고, 들고 각도 조절하고 내려놓고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케이스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더 프리스타일은 실리콘 커버를 씌워서 쓰는 구조예요. 근데 얘가 끼우려면 또 이런 부자재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껴서 얘를 돌려가지고 이 나사를 또 제거를 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본체를. 그런 다음에 이거를 또 이거를 빼서 얘를 다시 꽂아서 여기다가 다시 자리를 맞춰서 다시 나사를 조여서 이렇게까지 해서 케이스 바꾸고 싶으세요? 심지어 이게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갈아 끼우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시네빔 큐브는 뭐 이대로도 너무 예쁜데 가죽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냥 얘는 이렇게 반 갈라져 있어서
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브라운 색상 가죽으로 해서 더 뭔가 레트로틱한 느낌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시네빔 큐브에 스탠드까지 같이 쓰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큐브가 압승. 그 다음에 사실 빔 프로젝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상이잖아요. 일단 스펙상으로는 시네빔 큐브는 4K UHD 화질까지 지원을 합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FHD까지만 지원을 해요. 뭐 리얼 FHD라고 해가지고 좀 더 와이드한 FHD를 지원한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화면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화질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핸드폰 화면, 이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FHD와 4K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큐브를 집에 들이고 홈화면을 보자마자 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명암비도 큐브는 45만 대 1, 더 프리스타일은 10만 대 1이거든요. 10만 대 1, 45만 대 1,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거든요. 더 프리스타일에서는 진짜 여자분의 이목구비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다 뭉개져서 보이는 반면에 시네빔 큐브는 명암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니까 눈, 코, 입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색 표현력도 시네빔 큐브가 워낙 좋아가지고 색감을 좀 화려하게 쓰는 컨텐츠들 봤을 때 확실히 더 좋은 게 딱 느껴졌고 해상도, 명암비, 색 표현력 이런 걸 다 봤을 때 시네빔 큐브가 훨씬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40만 원 더 주고 전혀 아깝지 않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 고르실 때 진짜 중요한 게 밝기를 보셔야 됩니다. 더 프리스타일은 230안시 루멘을 지원하고요. 시네빔 큐브는 500안시 루멘을 지원을 해요. 이거는 낮에 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후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얘도 흐릿하게 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안시 루멘의 기준이 정말 어두운 곳에서만 쓸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동 키스톤, 자동으로 화면 맞춤이 되는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두 제품 모두 초점도 자동으로 되고요. 키스톤도 자동으로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둘이 속도 차이와 소음 발생 차이가 있어요. 먼저 더 프리스타일부터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화면을 딱 쐈을 때 포커스를 잘 맞춰주기는 하는데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네빔 큐브로도 한번 자동 키스톤, 자동 초점 해볼게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책상에 이렇게 맞춰놨다가 스크린에 맞추잖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돼요. 천장에도 쏘자마자 포커싱 끝!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요. 오토포커스나 오토키스톤도 시네빔 큐브가 훨씬 빠르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최대 화면 크기도 차이가 있는데요. 더 프리스타일은 100인치까지 되고요. 시네빔 큐브는 120인치까지 돼요. 근데 또 더 프리스타일은 엣지 블렌딩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대를 두 개를 쓰면 170인치까지 늘려서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16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살짝 기술적인 부분도 다뤄보자면 광원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더 프리스타일은 LED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RGB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레이저 광원은 빛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간다는 특성이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색상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재현력이나 명암비에서도 더 유리하고 광원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에너지 효율도 더 좋아요. LED 광원 같은 경우에는 밝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200안시 루멘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더가 아니라 더 시네빔 프리스타일을 그래, 둘이 어떻게 잘 섞어봐. 그러면 더 좋은 제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원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더 프리스타일 3세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광원을 교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영상 다음에 뭐죠? 바로 사운드. 소리는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말 LG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만 정말 슈렉이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별로였어요. 사운드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단독으로 못 써요.
승질이 날 정도로 사운드가 별로예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둘 다 사실 사운드가 별로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고요. 외장 스피커 연결해서 쓰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더 프리스타일은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다 정도인데 얘만 쓰면 정말 열받아요. 막 짜증이 나요. 어떻게 130만 원 주고 샀는데. 외장 스피커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펙상으로는 삼성은 1.0 채널 5W 출력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LG는 모노 스피커 3W 출력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스펙이죠. 근데 그래도 LG 시네빈 큐브가 좀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부분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번에 2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스피커 양쪽에다가 2개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2개 다 HDMI ARC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사운드바까지 연결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ARC. 자, 그리고 사실 프로젝터 보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음이에요. 예전에 프로젝터들은 막 모터도 막 돌아가고 막 팬도 막 돌아가고 이제 그런 소음들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특히 이 두 제품은 둘 다 조용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청에 방해가 되는 거는 놀라운 스피커 스펙. 스펙상으로 큐브는 29dB, 더 프리스타일은 30dB입니다. 그냥 둘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터블 제품이라서 막 챙겨 다니거나 이러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둘 다 사실은 무조건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잠깐 전원선도 좀 보여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더 프리스타일이 좀 더 좋아. 그냥 삼성에서 보통 많이 쓰는 어댑터가 있고요. 이 어댑터 기본 구성품이에요. 이렇게 C2C 케이블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이 어댑터에 C타입 꽂고 이 구멍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깜빡하고 전원선 안 가져왔는데 했을 때 그냥 내 충전기가 딱 꽂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선 되게 편했고 LG는 DC 포트로 되어 있어요. 전원선도 전용 전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오시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프리스타일을 조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전용 외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런 짧은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꽂아서 이렇게 끼면은 뭐 영화 한 편 정도는 거뜬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는 보조 배터리 달듯이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렁치렁하게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 편의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해요. LG, 삼성 각각의 그 OS가 들어가 있는데 더 프리스타일에는 타이젠이 들어가 있고 LG는 웹OS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뭐 왓챠, 웨이브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 제가 한번 둘 다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시네빈 큐브의 웹OS부터 보여드리면 딱 켜시면 바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뜨는 컨텐츠 추천도 받을 수 있고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큐 홈보드에서 다른 기기들도 제어할 수 있고요. 인터넷도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다 검색 기능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없는 앱들도 앱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기본으로 제공된 리모컨은 그냥 버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눌러서 검색을 하거나 음성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공지능 리모컨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기본 제공되는 리모컨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LG 싱큐 앱을 이용하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여기서 드래그하고 해서 마우스로 커서를 움직이는 것처럼 핸드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폰에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검색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반응 속도도 꽤 빠르고요. 홈화면 UX 자체는 또 삼성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삼성 화면이고요. 삼성 홈화면에서도 추천 컨텐츠들과 다운로드 되어 있는 앱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없는 앱은 또 여기서도 앱스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삼성도 스마트싱스 앱에서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리고 내리고 갔다 갔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커서가 나타나서 막 클릭할 수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서 LG 싱큐 앱에서 시네빈 큐브를 사용하는 게 리모컨은 훨씬 더 편해요. 얘는 오히려 기본 리모컨에서 음성 검색이 돼요. 그래서 리모컨에 있는 이 마이크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유튜브 열어줘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 시네빔 쪽이 좀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을 아주 샅샅이 낱낱이 다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저는 시네빔 큐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가격대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130만 원? 좀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젝터나 뭐 TV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매일 보시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눈으로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 이런 게 눈으로 느껴지니까 후회가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시네빔 큐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홈시네마 같은 걸 구현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더 좋은 프로젝터를 가지고 홈시네마를 구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프로젝터에 있어서는 더 욕심이 많거든요. 작년 말부터 프로젝터에만 한 400~500만 원 썼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더 하이엔드 진짜 좋은 프로젝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